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서울 마디시원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곤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질환으로 인한 연관 증상 중 하나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신경과 위장이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평소에 위경련이나 속쓰림, 소화불량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신경성 위염이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만 해도 소화 기능이 평상시보다 떨어지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잘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 문제와 위장 기능에 대한 관련성을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은 자율신경 분포가 아주 많은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원활하게 기능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콩팥, 비장, 이런 대부분의 내장 기관들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기능을 하지만 유일하게 움직임이 필요한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위와 장입니다. 이런 원활한 위, 소장, 대장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인데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장의 점막하 부위와 근육층에는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submucosal plexus, 점막하 신경얼기, 신경그물이라는 뜻인데요. 또 myenteric plexus, 근육층 신경얼기라고 부르는데 이 두 층에 있는 그물과 같은 미세한 신경이 모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의 가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는 약 1억 개가 넘는 자율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자율신경은 장의 연동 운동과 소화 기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의 위와 장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된 자율신경을 통해서 움직임과 소화액의 분비도 조절하지만 항상 뇌와 소통을 하고 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이런 자율신경을 통해서 뇌와 장이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신호를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두고 brain-gut axis 혹은 brain-gut connection, 한글로 표현하면 장-뇌축 혹은 장과 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뇌하고 장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끈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원활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신체 기능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상호 조절이 되면서 소화 기능과 장내 움직임의 강도를 언제나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위와 소장, 대장은 신경기관인 뇌, 척수, 말초신경 다음으로 신경 분포가 많고 신경에 의해서 소화관 운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 호르몬의 분비는 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울감하고 행복감에 작용이 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사실은 뇌보다는 90% 이상이 위장에서 생성이 되면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신경 정신질환하고도 연관이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세로토닌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우울증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우울증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파민도 장 기능과 연관이 많습니다. 도파민의 경우에는 약 50%가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화제의 대부분의 약이 성분이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 도파민 기능 억제제입니다.
세로토닌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반대로 도파민은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오래된 분은 세로토닌의 저하 때문에 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약, 즉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와 장, 자율신경은 하나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고 호르몬도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연결되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로마 기준이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따르는데 3개월 이상 복통이 있고 배변과의 연관성이 있고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변비, 설사의 4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이런 환자들은 소화불량 외에도 섬유 근육통, 만성 피로, 두통, 불면증, 불안이나 공황 장애들을 다른 사람보다 자주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질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질환은 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약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장과 대장 내부의 상재 세균, 즉 정상적인 유익균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해 세균이 많아서 이 증상이 생긴다 하는 장내 세균 불균형 가설이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프로바이오틱스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유익균 복용을 함에 있어서도 환자 증상의 개선이 많이 되지가 않았고 또 자율신경 질환 검사가 개발되면서 이런 환자들의 약 50% 정도에서는 자율신경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최근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한 문제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을 하는데 내시경이나 CT를 찍어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자율신경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이쪽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수단이므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